왔고요. 삼화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강원도의 그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 학교에서 지금은 아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김은영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요, 아이들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했던 학부모님들과 지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주순영 선생님이 2012년도에 우리 학교에 와서 학부모 모둠 일기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3월인가 4월 1학기 때 얘기를 해서요. 제가 2학기 때 그걸 했어요. 2학기 때 했는데 그 엄마들이 되게 낯설어 하시는 거예요. 주순영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가정 방문을 먼저 하고요. 가정 방문을 한 다음에 학부모님들과 같이 모둠 일기를 쓰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냥 잘 써주시기 바란다 하고 이제 했는데 저는 주순영 선생님처럼 그런 선돌의 아버님 같으신 분은 없었어요. 이런 얘기는 절대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쓰면 되냐 그러길래 우리 맨날 아이들 보고 일기 쓰라고 하지 않느냐. 그냥 그런 것처럼 어머님들 제가 일기 쓰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아이들 마음도 알 거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쓸까 고민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 같이 느껴보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모둠 일기를 하고요. 이 사진은 지금 2014년도에 학부모님들이랑 1박 2일 정동진으로 기차여행을 다녀온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걸 계획한 이유는 제가 12년도에 주 선생님 얘기를 듣고 그 애는 모둠 일기만 썼어요. 그리고는 학교를 옮겨가지고 모둠 일기를 쓰고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 10쪽 미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때는 33명이나 됐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복더하기 학교, 이제 원래 있던 학교에 오면서 학부모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학부모에게 우리 학년교육과정은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요.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저는 특별히 그 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짜니까 교과서대로 안 가르친다고 엄마들이 항의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라고 하는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을 하는데 이때 이 얘기를 했어요.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하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 아이들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학부모와 같이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고 아이들 이야기도 부모님들이 쉽게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달마다 모이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학년 교육과정 설명회 때 하자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냥 하면 또 제가 못 지키고 제가 잘 잊어먹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위아래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걸 아예 공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설명회를 하는 이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설명회를 할 때 부모님들한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제안을 한 것도 실제로 계획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공문에 또 올렸어요. 교장 선생님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요. 학교에서 또 지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야영은 좀 어렵겠다. 야영하기를 넣었었는데 야영은 6학년 애들만 하고 학부모님들이랑 야영은 어렵겠다. 대신 1박 2일을 학교에서 자는 건 허락한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공문에 올려서 실제로 학교 교육과정, 우리 학년 교육과정 안에 학부모님들이랑 만나는 걸 아예 집어넣어서 실행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이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안내를 하고 그래서 6학년은 체육대회도 하고 등반도 하고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알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두렵고 걱정인데 6학년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걱정 아닌 걱정의 말들도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랑 모여서 1년살이를 계획할 수 있었지만 그 전에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학부모님들이랑 밥 먹는 거였어요. 배추를 심었는데요. 배추가 요만하게 난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것도 잘 자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한테 저거 뽑아가지고 우리 삼겹살 구워 먹자고 절여가지고 그랬더니 삼겹살 구워 먹는 날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배추만 제가 우리 텃밭에서 뽑아 그랬는데
일찍 오신 학부모님이 저 배추 가지고는 못 먹겠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이 정도 크기가 돼서 저는 당연히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거는 풀 냄새도 나고 털도 많고 그래서 겉절이처럼 속을 죽여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제가 아나요. 엄마가 해준 거 먹어보긴 했지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그 어머님이 이래가지고는 농사진 배추로 삼겹살 못 구워 먹는다고 오늘 삼겹살도 많이 사왔는데 안 된다고 그래갖고 어머님이 어머님 텃밭에 가가지고 배추를 2통을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빨리 씻어가지고 그렇게 먹었는데 12분이 오셨어요. 우리 반 아이들이 그때 17명이었거든요. 학부모님이 12명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삼겹살을 구워서 애들 먹이고 부모님들이랑 먹고 그리고 차 마시고 학교에서 토요일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의견은 부모님들이 직접 내셨는데 특히 봉사활동을 얘기하시면서 아이들이랑 먹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친해지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들이랑 봉사도 가면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것들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모여서 얘기 나누는 거예요. 이 어머님이 한쪽 얼굴을 가리시는데 그날 점을 빼셔갖고 여기다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갖고 오신 거예요. 테이프를 가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들 예쁜 척 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라 그럼 된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려가지고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얘기도 하고 달마다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뭐 등산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모여서 준비할 거 뭐 체육대회 할 때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달마다 모이니까 어머님들이 되게 자주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아이들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궁금한 거 혹은 저한테 궁금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희가 7시 이후에 만났거든요. 저녁을 먹고 7시에 만났는데 애들이 이제 같이 오는 거예요. 엄마 오늘 모여요? 학교에 가요? 애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간다 그러면 저도 가도 돼요. 그래서 너네가 회의는 못 하는데 저희도 갈게요. 그러면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밤에 운동장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래잡기도 하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반만 모이는 게 아니라 옆반 애들도 모이고 다 모여가지고요. 그 운동장에서 저희가 회의를 한 7시부터 하면 9시쯤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9시까지 애들이 맨날 밤에 숨바꼭질하고 술래잡기 하고 맨날 노는 거예요.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점점 회의할 때마다 늘어가지고요. 나중에 회의할 때는 엄마들이나 저보다 애들이 더 많이 온 거예요. 애들이 더 많이 와서 한 20명이 와가지고 놀아가지고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옆반 교실에서. 이제 저희는 회의를 옆반 선생님이 옆반 교실에서 하고 우리 반에서 애들 보고 놀으라 그랬는데 우리 반이 막 시끄럽게 떠나갈 듯 하니까 우리가 막 내쫓았어요. 밖에 나가 놀으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밖에 나가 노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신나게 노니까 그다음부터 애들을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래갖고 이제 점점점 아이들이 많아지는 그런 학부모 회의인데 불구하고 아이들 회의가 됐어요. 이렇게 7시에 모여서 회의하는 건 2013년도에 전체 선생님들 어떤 연수가 있어서 자리에 갔는데 어떤 한 선생님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라고 했대요. 학부모들이랑. 이 선생님 신규 2년차인가 3년차 되셨는데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한 달에 달마다 만나는 게. 달마다 너무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2학기쯤 되니까 이제 편안해지더라 이러면서 되게 좋은 사례다라고 소개를 해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힘내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순영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줬던 학부모와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걸 알려준 이후부터 제가 이걸 섞어가지고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메르스가 온 우리나라를 강타할 때 저희가 그때 등산을 계획을 했어요. 현장학습 모두 가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등산 계획 다 해놓고 김밥 다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 못 간다고 학교장 교사협의 뭐 이런 걸 다 통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리스 너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되게 오래 갔잖아요. 메리스가 1학기 넘게까지 가니까 1학기에 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학기 때 등산을 못 하니까 체육대회라도 하자. 라고 체육대회를 이제 다시 계획을 세웠어요. 달마다 모일 때 그럼 메리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체육대회라도 하자.
그런데 이 체육대회 하기 3일 전에 학교 폭력이 터진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을 남자애들이 그 아이한테 서슴없이 야, 이 돼지야, 이 삼겹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얘가 참다 못 참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학교폭력위원회에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이가 맨날 학교에서 울고 오고 이러니까 이게 체육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이들하고 심성 나누고 같이 나누려고 이 일을 하는 건데 그러면 되겠느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학부모 체육대회를 미루고 학부모님들하고 모여서 그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모임을 가지고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이제 그 피해자인 어머님하고 가해자가 된 어머님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밝히지는 않았어요. 다른 부모님들은 모르는데 거기에서 그 학교 폭력을 한 학부모님도 계셨고 피해자인 어머님이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너무 힘들었다 얘기를 그 회의 자리에서 한 거예요. 회의 자리에서 하니까 어머님들이 그동안 아이들한테 힘들었던 얘기를 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이가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힘든 이야기, 집에서 힘들었는데 학교에서는 어땠느니, 그러니까 힘든 이야기를 한 명이 하기 시작하니까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 힘들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서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 폭력 일어나는 말하는 것들 좀 더 주의해서 얘기하도록 해보자 막 다 으쌰으쌰 하고 서로 다독여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님이 처음에는 학부모들 전체한테서 얘기하는 걸 되게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아 그럼 괜찮다. 이제 이만하면 이제 학교폭력위원회 안 열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1학기 때 넘겼는데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하시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는 거야. 6학년 아이들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1학기는 그렇게 해서 넘기고 2학기 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체육대회를 다시 한번 해보자. 결의를 갖고 체육대회를 해보자 했는데 참 저랑 체육대회는 맞지 않나요? 저 움직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학부모님들이랑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구할 때 아이한테 한번 맞아줘라. 그럼 아이가 엄청 좋아한다. 그럼 엄마랑 친해진다. 뭐 못하고 이러는 걸 보여줘라. 그럼 아이들이 내가 더 잘하는 것들을 있으면서 되게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어머님들이랑 체육대회를 계획했는데 계속 이런 나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희가 12월 31일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다 마치고 그러려고 보니까 12월 달밖에 시간이 12월에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런저런 것들 다 어려우니까 그러면 1박 2일을 꼭 하자. 1박 2일 동안 못했던 것들을 다 그 안에 쏟아 놓자. 그래서 학교에서 자고 1박 2일 동안 그 아이들과 풀어서 지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먹어야죠. 저는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두 팀으로 나누었어요. 찌개 끓이는 팀하고 주물럭하는 팀으로 해가지고 어머님들이랑 아이들이랑 만들어 먹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너네 엄마는 맛이 이런 맛이 좋다. 너네 엄마는 이런 맛이 좋다. 그러면서 어머님들이랑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32명인데요. 32명이랑 제 어머님들이랑 같이 해서 먹고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먹고 보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먹고 놀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랑 그 놀이를 했어요. 협력 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수건 돌리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즉석에서. 그래서 지금 수건 돌리기를 해서 벌칙으로 받아가지고 엄마랑 벌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얘네들이. 되게 엄마랑 벌칙하면 쑥스러워하잖아요. 엄마가 걸리면 꼭 자기 애를 데리고 와서 벌칙을 하고요. 애들이 걸리면 꼭 엄마를 데리고 와서 벌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걸리든 그 애들이 걸리든 간에 이렇게 계속 벌칙을 같이 하니까 그 서로 친해지고요. 이 어머님은 이 여자애가 방탄소년단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엄마한테 엄마 방탄소년단 노래 춤출 거니까 따라하라고.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 춤을 이 엄마가 그냥 따라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방탄소년단 춤을 막 따라하다가 얘가 벌칙이 걸렸는데 이 가운데 애가 춤을 꽉 이렇게 추는 거예요. 원래는 애가 굉장히 조용한 애거든요. 이 옆에 이렇게 있는 여기 있는 누나예요.
누나예요. 동생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원래 같이 나와서 같이 춤추려고 그랬는데 동생 춤추는 걸 보더니 여기 아까 그 방탄소년단이잖아요. 넋을 잃고 지금 다들 여기 뒤에 있는 애들도 다 이런 모습 처음이라면서 애를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춤추고 노는 걸 처음 봤다면서 아이가 맨날 조용조용하게 있고 얘가 한 달에 한 3번은 울었던 애거든요. 교실에서 누가 뭐라고 하기만 해도 막 울고 그랬던 아이였는데 자기 자신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얘가 되게 밝아졌어요. 누나도 보고 되게 놀래하면서 그래서 우리 다들 이날 놀랬어요. 이 아이 춤 실력을 보고 얘가 연기도 되게 잘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랑 꼭 이렇게 같이 잤어요. 둘러 앉아가지고 꼭 반드시 부모님과 같이 자야 돼요. 이때는. 근데 부모님이 안 오시기도 하잖아요. 부모님이나 안 온 사람은 이렇게 친구들끼리 우리 반 애들은 아예 엄마 보고 집에 가라 그런 거예요. 여자애들이 지들끼리 논다고. 그래서 원래는 엄마가 아까 밥 먹는 데까지는 같이 하고 그 다음날도 같이 했지만 잘 때는 엄마 우리들끼리 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우리 교실 뒤에 있는 놀이방이에요. 여기가 애들 여기 매트 깔아주고 장난감 넣어놨더니 애들이 맨날 여기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놀고 있는 놀이방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방탄소년단 엄마는 그러면 애들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가서 자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11월이었는데 바닥에 난방이 안 되니까 되게 춥잖아요. 이 어머님은 뜨뜻한 데서 난방 되는 데서 주무시고 싶었는데 아이도 있고 아이들끼리만 잔다니까 위험해 보인다면서 그래도 어른이 있어야지요. 제가 할게요 하고 어머님이 여기서 같이 주무셔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다 같이 사진 찍고 지금 사진 찍으면서 우리의 추억을 이제 남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머님들이랑 기차 여행을 떠났어요. 아침에 그 간단하게 김밥이나 이런 걸 말아가지고 가가지고 어머님들이랑 그 정동진에 가서 어머님들끼리만 같이 우리 좋은 추억이었다면서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시계탑 앞에서 찍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부모님이랑 손잡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오는 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한 어머님이 아이가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엄마 손을 안 잡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문집에는 싫었어요. 문집에 싫었는데 야, 니는 어쩜 그럴 수 있나. 나랑 손도 안 잡고 다니고 나는 왠지 왕따 된 느낌이 들었다. 이제 그렇게 어머님이 모둠 일기를 쓰셨어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 죄송해요. 뭐 이러면서 얘가 또 글을 썼어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문집에는 남겼어요. 그래서 시계탑에서까지 부모님이랑 손잡고 오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서 끝내지 않고 주승현 선생님이 얘기했던 모둠일기를 저희가 4월, 5월 쓰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 이렇게 1학기, 2학기 2번 나눠서 썼는데요. 어머님들이 죽어라고 안 내는 거예요. 9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어머님들이 가면 안 쓰시면 그냥 다음 집으로 넘기면 되니까 안 주시면 아이가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아까 그 춤추던 집에 가면 3주 있다가 오는 거예요. 모둠일기가. 그래서 맨날 애들이 야 모둠일기 갖고 왔냐고 모둠일기 갖고 왔냐고 그래서 안 갖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물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대도 1박 2일로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는데 학부모님들이랑 이 다녀온 걸 가지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그 모든 일기를 쓰려고 하는데 어머님들이 안 가져오시니까 1박 2일 여행 간 거는 그냥 저한테 써가지고 그냥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반 이제 모둠 일기장에다가 제가 옮겨가지고 쓰겠습니다. 여기에는 2015년 것만 제가 실었어요. 그 회보에는 49쪽에 있어요. 49쪽에 가인이 어머님이 이제 2015년도 제 건데요. 계속 취소되는 일정에 기대치가 줄어들었다고 할까? 저녁 메뉴로 부대찌개라는 숙제를 안고 학교로 가는 날 1시간 일찍 퇴근하고 5시에 애들 아빠 차를 기다리는데 이러면서 왔어요. 이러면서 글을 써서 비가 와도 좋고 바람이 불어도 좋고 흐려도 좋고 해가 나도 좋고 모두 함께여서 좋았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어머님들이 1박 2일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뭐 제가 하는 일이 대단한 건 아닌데 이렇게 어머님들이 글을 써주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 모둠일기는 여행 다녀와서 쓴 모둠일기가 아니고 재민이 어머님이 1박 2일 다녀와서도 밑에 글을 써주시긴 했었는데 모둠일기에 굉장히 꼬박꼬박 일기를 써주셨어요. 그래갖고 핸드폰 사용하는 것 때문에 참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재민이가 엄마 이제 핸드폰 1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얘는 정말 하루 종일 학교에서도 핸드폰을 갖고 있던 아이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부모님이랑 모둠일기를 쓰면 왠지 어머님들은 약간 강요하는 것 같고 아이들은 꼭 지켜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것도 사실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저는 좋았어요. 학부모 일기를 통해서 제가 어디가 제일 좋았냐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버님의 일기였어요. 그때는 이제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아버님이 쓰신 글인데요. 바람이 잠잠해진 오후 효과리에 약속이 있어서 가는 중이다. 중학교 여학생이 안경을 떨어뜨리고 지나갔다. 학생, 안경 떨어졌네. 하고 말하자 여학생이 부끄러워하며 안경을 주워 지나갔다. 문득 잊고 있던 세월호 학생들이 떠올랐다. 그 많은 학생들, 불쌍해서 어쩌나 다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글을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도 세월호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 리본 달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도 하지만 부모님이 이 얘기를 모두 일기에 써서 주시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 것을 부모님도 같이 하시니까 좋구나 이렇게 공감을 느끼는 게 됐고 또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굉장히 그 힘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수업하는 힘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주변 일이긴 하지만 같이 어려운 일은 같이 공감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2014년인데 그 선생님이 학부모가 학교 집이랑 되게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학교 넘어서 자기 아들 목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선생님과 즐거운 수업하고 있더라면서 선생님들 힘내세요라고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경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동생한테 자기가 일기 쓰기 싫으니까 평상시에는 일기를 계속 써야 되는데 모든 일기가 가면 일기를 안 써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일기 쓰는 날 지 동생한테 미룬 거예요. 네가 모든 일기 써라.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오빠가 이렇게 쓰니까 자기 얘기도 쓰면서 오빠랑 아이가 집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구나라고 조금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라든가 혹은 자기가 속상했던 얘기들을 쓰면서 아이들이 그거를 되게 꼼꼼하게 읽더라고요. 특히 자기 부모님이 쓴 글은 자기한테 쓴 것들은 되게 꼼꼼하게 읽고 그 엄마랑 몰랐던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수정 선생님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요. 왜냐면 모둠일기라는 걸 알지 않았으면 맨날 가정방문을 해야 될 텐데 저는 맨날 가정방문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런데 이 모둠일기를 통해서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1박 2일도 좋고 학부모님들이랑 공동체 활동하는 것도 물론 좋았지만 부모님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부모님들이랑 등산이나 체육대회나 1박 2일이나 봉사나 야영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문집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학부모 모둠 일기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처음 이렇게 모둠 일기를 뒤에 해가지고 제가 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 연수 왔을 때는 제가 이거 여기다 놔두고 갔었었는데요. 이 모둠 일기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여기다 쓴 글을 다 실어드렸더니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모둠 일기 왔을 때 되게 잘 쓸걸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올해는 잘 써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만 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2012년도에 모둠 일기를 처음 시작할 때 그 6학년 담임이었던 어머님이 자기는 일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안 썼는데 어른이 돼서 쓰는 거라면서 막 이렇게 힘들다라고 이렇게 일기 쓰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꼬박꼬박 써주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둘째를 또 우리 반에 맡게 된 거예요. 6학년 때. 그래서 어머님이 첫 모둠 일기 말이 그거였어요. 또 쓰게 되다니. 2012년도에 끝나면 됐을 건데 올해 또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담임 선생님이 또 모둠 일기를 하신단다. 난 정말 힘들다. 이러면서 한 장 반을 써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드시지만 여러 가지 색 나는 걸로 한 줄 한 줄 따로따로 꼭꼭 하시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또 이렇게 색칠도 막 해주시고요. 쓰기 싫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정성스럽게 쓰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누나가 중3이고 이제 애가 6학년이잖아요. 중3인 누나가 이제 여기 제가 회보에는 실었는데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이 여자아이가 이제 썼어요. 이번에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모둠 일기를 쓰려고 한다. 이러면서 국정화는 나는 반댈세 이러면서 아이가 썼어요. 아이가 쓰면서 자기가 6학년 때 이 모둠 일기를 쓰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너희들도 이거 모둠 활동 잘 해라, 모둠 일기 잘 써라, 그러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도 쓰고, 자기 동생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 쓰고, 해봤던 사람은 또 이렇게 그게 어떤지 아니까 잘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학부모님이랑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부모님들이랑 만났는데 제가 6학년을 많이 하고, 우리 아들이 지금 중학교 올해 2학년 올라가지만 5학년 때 학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은 6학년 담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믿음이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그때 이제 6학년 담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아이가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니까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내 아들 같아 보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도 우리랑 똑같은 학부모 입장일 수도 있구나. 그리고 단지 멀리 있는 교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의 학부모님들이랑도 되게 많이 가까워졌던 계기가 된 거여서, 내 아이가 학년이 될 때 그 학년을 맡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좀 많이 넓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랑 조금 어렵고 힘든 자리인 건 맞지만, 내가 마음을 열어야지 학부모님들이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런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열겠어요. 5학년 때 담임했던 아이들을 올해 6학년 그대로 데리고 올라왔거든요. 데리고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가장 먼저 한 게 5학년 때 담임이었던 학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아이가 반에서 좀 학년 전체에서 약간 딸을 당하던 아이였는데 5학년 때는 좀 잘 지냈어요. 뭐 우리 반 아이들이랑도 잘 지내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선생님이랑 같이 6학년 하면 좋겠어요 라는 그 말이 왠지 책임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같이 그러면 올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속으로 있었는데 반편성을 하는데 옆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책임지면서 내가 열어놓고 지낸다면 부모님들이랑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둠 일기와 소통을 하고 학부모님들이랑 활동하는 얘기가 학급 문화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여름방학, 여름 연수를 할 때 김태희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가가지고 하겠다 그런 거예요. 뭐 엄청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김태희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사실은 제가 이만저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일을 정리도 하고 그리고 알리게 되면 제가 더 이렇게 좀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더니 김태희 선생님이 당연히 괜찮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글쓰기 모임의 좋은 점은 뭘 한다 그러면 잘하시는 거라고 좋다고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막 제가 막 힘이 막 나잖아요. 그래갖고 가서 돌아가서 했는데 막 메르스 때문에 못하고 막 이것 때문에 못하고 학교 폭력 때문에 못하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이걸 내가 발표한다라고 말은 내가 가서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했다고 가서 못한다고 얘기만 하고 오면 어떡하지? 라고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내가 김태희 선생님한테 내가 이 얘기를 물론 정리라는 것 때문에 한다고 하긴 했지만 나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맨 마지막에 54쪽에 제가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학부모님과 같이 모임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았다. 그랬더니 교사로 아이들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와 가정에서도 같은 생각으로 아이를 만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 우리는 부모들과 어떻게 만나야 할까? 아이를 빼고는 답이 없다. 아이를 중심으로 아이가 바르게 큰 나무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2년 동안 학부모 모임을 한 부모님이 가정방문을 신청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사실 요즘은 가정방문이 쉽지는 않다. 받아들이는 학부모님이나 가는 교사나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학부모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신뢰가 쌓인다.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설명하고 같이 하기를 요청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교육활동을 지지하고 함께 해주신다. 내년에는 학교 전체로 학부모 공동체 활동을 열리려고 한다. 올해 교육활동을 같이 한 학부모님들에게 함께 하자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학교를 상상해본다. 라고 썼는데요. 제가 학부모님들의 도움 없이 아이들과 학교 생활을 바꿔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학부모회가 사실 그 아이들과 같이 삶을 나누는 그런 활동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학부모회를 제가 맡아서 그래서 하면서 2년 동안 학급 학부모 활동도 해보고 학년 학부모 활동도 해보면서 이걸 전체 학교로 넓혀서 학부모님들이 학교로 들어와서 학교 안에서 아이들한테 공감하는 걸 얘기하고 힘든 걸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의견을 같이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교육의 본질, 삶을 가꾸는 활동을 좀 더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 활동을 하는 어머님들한테 내년에 학부모회를 좀 같이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그랬더니 한 분 어머님이 해보고 싶다고 같이 학교 전체로 넓혀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이 발표를 마치고 그래서 회보 글쓰기 뭐 할 거냐고 꼭 써서 주라고 주수영 선생님이 막 얘기하길래 이제 그 생각이 나가서 그럼 내년 2016년에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그 활동들을 글쓰기에다가 정리하면서 내면 그 다음 제가 얘기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약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야기를 제가 쓰겠다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이렇게 쭉 썼어요. 그래서 학부모와 같이 살았던 학급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같이 사는 이야기를 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박수 한번 쳐줘야죠. 강요한.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부모님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전하는데 이건 좀 억양을 섞어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하면 같이 한번 웃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에게 함께 하자 전해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